설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양력설, 음력설 논쟁이 있죠. 새해의 첫날이 설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력 1월 1일을 신정이라고 하고요. 새로운 설날이라는 뜻이죠. 음력 1월 1일을 구정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신정은 1일을 쉬고요. 공휴일반에서는 구정은 3일을 쉬죠. 근데 여기에서 전통 논쟁이 있습니다. 신정은 일본 설날이라 해서 제대로 된 설날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심하게 표현할 때 가짜 설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구정은 전통적인 설날이고 진짜 설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설날을 우리말로는 설날, 해의 날이다 이런 뜻인데, 한자로는 원단이라고 씁니다. 어뜸 원자에 아침 단자를 써서, 그죠? 어뜸이 되는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요새 새해 원단 이렇게 새해 인사를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원단이라는 표현이 있죠. 가까운 중국의 새해는 어떤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새해는 춘절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춘절이 중국의 설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중국에서 이걸 설날이라고 생각하는지 진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춘절 우리가 중국말로 춘지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춘절이라고 표현하기도 아니면 춘제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발음이 비슷하니까요. 음력 1월 1일입니다. 이걸 한자로 영어로는 음력이라 해서 루너 뉴 이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중국의 새해다 그래서 차이니즈 뉴 이어라고 표현합니다. 차이니즈 뉴 이어는 너무 편협된 생각이 돼서 이렇게 쓰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많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서양인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춘절이란 말이 나왔느냐? 이 춘절은 음력 1월이니까요. 음력에서는 1, 2, 3월이 봄입니다. 그래서 봄의 시작이라고, 음력 1월 1일을 봄의 시작이라고 춘절이라고 하는 거죠. 신춘문예라고 옛날에 구정 음력 1월 1일에 맞춰서 문학작품 경쟁을 하던 신춘문예라고 했죠. 그래서 그 새해, 신춘이 새해란 뜻이 되는 거죠.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원단, 앞서 이야기했죠. 한자로 첫날을 원단이라고 합니다. 어떤 문자를 써서. 한 해 첫날인데요. 중국에서는 원단이 양력 1월 1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 사람들은 한 해 시작을 양력 1월 1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생활을 양력으로 하고, 양력으로 계획 세우고, 한 해의 길이가 어느 정도 일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굉장히 실용적인 중국의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력과 음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양에서 양은 해를 뜻하고요. 음력에서 음은 달을 뜻하죠. 근데 해, 년, 새 이거 해를 기준으로 이름을 정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할 때. 그래서 양력은 당연히 해를 기준으로 구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정에는 24절기가 있어서 보완 가능하므로 음력도 굉장히 좋은 책이다. 뭐 태양 태음력이 좋은 책력이다, 좋은 역법이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근데 24절기라는 것 자체가 황도,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을 때 태양이 지나가는 별자리, 그 하늘에서의 그 길을, 별자리가 이렇게 황도 12궁이란 말이 있죠.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고 합니다. 이 황도를 360돌 24등분 15도 간격으로 해서 나눠 15도 간격으로 해서 절기를 집어넣은 것이 24절기입니다. 그래서 24절기는 명백하게 양력입니다. 음력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음력을 쓴다고 하더라도 농사 지을 때는 24절기를 씁니다.
왜냐하면 음력은 안 맞으니까요. 그래서 양력이 농경사회에서도 굉장히 좋은 달력이란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말에 섣달이 있습니다. 섣달. 섣달을 어원으로 보면은 섣달이란 말 자체는 우리는 12월을 섣달이라고 하는데요. 섣달은 설이 있는 달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12월에 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구정, 음력설이 전통적으로 계속 그렇게 설이었느냐 잘 모르겠다는 거죠. 옛날에 섣달이라는 말이 있는 걸로 봐서 옛날에 설날은 한 달이 빨랐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거죠. 현재 구정, 음력설이 전통적으로 지내왔던 진짜 설인지 모르겠다는 게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음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양력인 체계들이 있습니다. 앞서 24절기를 이야기했죠. 24절기는 입춘부터 대한까지입니다. 그래서 24절기에서는 한 해의 시작을 입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지만 24절기는 황도를 24등분한 양력 체계죠. 그런데 실제 황도의 기준은 태양의 길의 기준은 춘분입니다. 서양에서 역법, 달력 체계를 변경할 때 춘분점이 조금 어긋나 있더라 이러면서 윤년을 넣고 말고 이런 이야기 할 때 항상 기준이 춘분으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황도를 생각할 때도 기준은 춘분인데 춘분보다 그래도 앞서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먼저 생각해서 그런지 입춘을 24절기에서는 기준점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춘에서 한 해의 시작을 보기 때문에 24절기의 마지막은 무조건 대한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음력설보다 먼저 들어오든 나중 들어오든 상관없이 대한은 24절기의 마지막입니다. 24절기의 1년 체계는 음력이 아니라는 거죠. 음력설의 위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춘이 음력설 전에 들어와도 입춘이 되면 한 해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입춘 대길, 건양 다경 이런 식으로 해서 입춘에 대춘불 쓰지 않습니까? 이게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는 거죠. 입춘이 한 해의 시작이니까 대춘불을 쓰는 전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음력설을 사실 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입춘을 설로 여겼던 전통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사주팔자, 명리학 그러기도 하고 역학이라고 그러기도 한데요. 역학에서 만세력을 보고 사주팔자를 본다 그러잖아요. 근데 만세력에서 보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생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24절기나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어디쯤 위치하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명리학에서는 음력으로 봐야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명리학은 음력하고 음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명리학에서 한 해의 시작은 입춘입니다. 24절기하고 같죠? 그리고 달은 어떻게 구별하냐면 음력하고 상관없이 24절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월이라고 하면 명리학에서 1월은 첫 번째 24절기인 입춘부터 경칩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렇죠? 24절기를 두 칸마다 나눠서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명리학도 음력을 쓰지 않고요. 양력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음력이 전통이고 모든 곳에 음력이 쓰인다고 하는데 실제로 음력이 쓰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역법을 음력을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역법을 소중히 하자. 그게 전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근세 역법 관련해서 아주 치역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처음에 근세에 개항을 했던 게 강화도 조약. 원래 정식 이름은 병자 수호 조규 이렇게 돼 있죠. 옛날에 조약이라고 안 하고 조규란 표현을 썼었습니다. 이 병자 수호 조규는 청나라가 일본에게 개항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독립적인 행동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개항을 한 이후에 미국이 개항을 요구를 했고, 미국이 개항 요구하는데 미국이 개항 요구할 때 이 개항했던 이 조약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인데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청나라가 미국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 협의할 때 우리나라에서 파견되었던 사람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아서 청나라하고 미국하고 이 문구를 협의할 때 청나라가 우리나라는 속방이다. 조선은 속방이다. 속방이 한자로 다른 말로 속국이죠. 옛날에는 속방이라고 썼다가 속국이라고 쓰다 요새 다시 속방이라고 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옛날에 군주의 이름은 다른 데 쓰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 피휘라고 그러는데 한고조 유방이 나라 방자를 씁니다. 그래서 한고조 이후에 방자를 안 쓰고 국자를 쓰다가 한나라도 망하고 좀 오래됐으니까 속방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청나라에서 조선은 청나라의 연호를 사용하죠. 그래서 속방이다. 그래서 조선의 외교에 대한 것을 청나라가 행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조선은 청나라의 속박이나 문구를 넣어달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이 거부를 하죠. 그래서 속방이란 문구는 들어가지 않고 조미수호 통상조약 문구 협의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청나라가 조선한테 미국에게 개항하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라라고 해서 문구까지 보내고 문구를 수정하지 마라 라는 지시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조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조선이 청의 속방이란 걸 미국에게 이야기해서 미국의 동의를 받아내라는 요청까지 합니다. 실제로 조선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게 조선은 청의 속방입니다 라는 걸 이해해 달라고 공문도 보냅니다. 보면 결국 청나라와 같은 연호를 씀으로써 우리가 속방이라는 걸 인정한 게 되고요. 실제로 조선의 실록으로 남아있는 실록에 쳐다보면 청의 연호를 쓰고 있습니다. 청의 연호로 조선실록을 기록하죠. 그전에는 명의 연호를 썼겠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책력을 따라가면 그 나라의 속방이라고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연호는 좀 특이한 경우는 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양력 음력 체계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어느 정도 따라간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쾌한 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력설을 일본설이다, 그래서 가짜설이다, 우리가 일본을 따르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 강하죠. 근데 사실 일본만 양력을 쓰는 건 아니죠. 어쨌든 이 연호라든가 창의 역법에 대해서 동양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력이 우리의 전통인가, 그래서 고민이 필요하죠. 그리고 현재는 우리는 양력 기준으로 생활을 하고 계획하고 대부분의 나라가 양력을 사용합니다. 일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설날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원단은 양력입니다. 음력을 사용하는 국가 중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달력이 양력으로 되어 있는데요. 양력으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달력이 좀 특이합니다. 양력으로 9월부터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달력이 1월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9월에 나옵니다.
그 음력으로 1일 첫날 기준으로 그 첫날이 9월에 들어오면 새해 시작인 거죠. 무조건 양력 9월에 설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력도 9월부터 8월까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1월부터 12월까지 만들어져 있죠. 근데 우리는 1월부터 12월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음력이 1월에 있기도 하고 음력설이 1월에 있기도 하고 2월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리고 섣달이 앞서 이야기했지만 섣달이 옛날에는 설이 있었다. 음력 12월에 있다. 지금 1월하고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전통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음력 1월 1일을 진정한 전통의 설날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설날, 음력설, 양력설을 생각하면서 음력, 양력이 어떤 의미인지, 음력이 진정한 우리의 전통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